봄 햇살이 톡톡 떨어진 자리엔 벅찬 가슴만큼이나 흐드러지게 피어난 산수유가 온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 100년의 수령도 넘었다는 산수유 나무는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린 이래 100번의 겨울을 견뎌 봄을 맞고 100번의 노란 세상을 꽃피웠으리라. 이곳에선 가지도 돌멩이도 그 아래 흐르는 물길조차도 노란 꽃으로 피어난다. 꽃처럼 아름다운 봄날을 맞은 건 물속 세상도 마찬가지.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는 127종이나 되는 토종 물고기들의 고향이자 놀이터다. 뭔가를 열심히 뒤적거리는 이 녀석은 호랑이와 표범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한 무늬의 참종개. 돌에 찰싹부터 입을 맞추는 걸 보니 지금은 식사 시간인가 보다. 자갈에 붙은 물풀들이나 유충들을 먹을 땐 이 뾰족한 주둥이가 참으로 유용하다. 주위 환경과 처한 상황에 따라 몸 빛깔을 수시로 바꾸는 물속의 카멜레온 꺽지에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여울각시 쉬리도 한들한들 꼬리를 흔들며 봄날을 만끽한다. 이곳 섬진강에도 새롭게 보금자리를 꾸린 이들이 있었으니 나무군을 강 곳곳에서 미러를 속삭이는 연인들.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이다. 외형이 화려하다고 해서 먹는 것도 그런 건 아니다. 의외로 소담한 식성을 가진 원앙은 봄에 나온 새순이나 수초, 작은 어류를 먹고 지낸다. 원앙의 산란기는 4월 하순에서 7월. 이를 앞둔 월동기에서부터 짝짓기에 열을 올리는데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은 자갈색 앞가슴과 오렌지색의 날개를 한껏 돋우며 갖은 방법을 동원해 암컷을 유혹한다. 새침한 모습으로 몸을 씻는 암컷. 암컷의 사랑을 쟁취한 수컷은 빼어난 아름다움에 자신감마저 붙었다. 먹이를 먹을 때도 나뭇가지 위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늘 암수 2마리가 사이좋게 붙어 다니다 보니 인간 세상에선 부부의 화목을 비는데 원앙을 비유하곤 한다. 이제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을 기다리는 원앙 부부. 그들의 봄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한편 생의 환희를 막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여생과 새로이 태어날 생명을 맞바꿔야 하는 황허의 산란이다. 얕은 물속 돌틈 주변에서 요란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팔뚝만한 물고기떼. 황어는 연어와 같은 회귀성 어종으로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지내고 산란기에만 하천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렇게 집단 산란에 들어간 황어떼는 다가가는 사람의 인기척에도 좀처럼 달아나지 않는데 수백 마리씩 떼지어 알을 낳다 보니 물속은 말 그대로 물반 황어반. 산란기가 되면 몸통 아래쪽에 붉은 세로띠가 나타나고 지느러미도 붉게 변하는 혼인색을 띈다.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불구스레한 황어떼의 모습.
황어들에게 있어 산란이란 위대한 자연의 부름에 대한 무모하면서도 감격스런 의식이다. 한 마리당 낳는 알의 수는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암수가 힘을 모아 자갈을 파고 그 안에 알을 낳아 부착시키는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장까지 마치면 이들의 임무는 끝이 난다. 일생에 가장 큰 임무를 마치고 난 황어들은 아름답게 빛나던 붉은 비늘과 몸통은 간데없이 초라하고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기력이 소진한 황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살에 몸을 맡기고 어디론가 떠내려간다. 마시고 마셔도 타는 입을 벌리며 황어는 그동안 힘겹게 움켜쥐고 있던 생을 양도한다. 허연 배를 드러내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천천히 평생 숙명처럼 익어왔던 무거운 생을 내려놓는다. 그 사이 노랗게 물들었던 세상은 하얀 벚꽃으로 뒤덮이고 벚꽃은 황어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을 가슴에 담은 채 하얀 그리움으로 피어났다.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는 환희에 취해 황어의 죽음을 잊어갈 때쯤 다시 찾은 산란터. 어미 황어가 떠난 자리엔 어미의 모습을 꼭 닮은 치어들이 부화해 생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고귀한 임무에 대한 숙명은 몸속을 흐르고 있었으니 버겁지만 다음 생을 위해 나아가야 할 멀고 먼 여정이 그들의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미 황어의 죽음은 새로운 생으로, 새로운 생은 또 다른 내세로 이어지고 있었다. 황어가 바다로부터 거슬러 오르는 길목. 예부터 모래가 고왔던 섬지는 이름만 강일 뿐 지금은 온통 갈매기들의 차지가 됐다. 이곳은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고 있어 두 환경에 모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이 살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첩이다. 그러나 강바닥 모래 밑에 숨어 사는 제첩을 맛보기까지는 고된 작업의 연속. 거랭이라 불리는 무거운 글개로 모래를 긁어 퍼올리는데 작은 구멍을 통해 모래는 빠져나가고 제첩과 돌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체에 받쳐 일일이 돌을 골라내야 하니 작은 제첩 하나라도 무수한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 하지만 걸려 올라오는 제첩은 예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 강물에 몸을 담근 채 강바닥을 훑은 지 30여 년. 어느새 꽃다운 청춘은 강물 따라 흘러버리고 몸은 제첩의 껍질처럼 주름만 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첩은 삶이요 역사요 기쁨.
그 옛날 수북이 쌓였던 제첩들은 전설이 되고 기껏 골라내고 모은 수확물엔 이미 폐사에 올라온 허망한 제첩 껍질이 반이다. 제첩의 명소 섬진강에서 이토록 제첩의 수확량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제첩이 우리가 이런 게 잔잔한 게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섞이질 않았네요. 조개가 볼 때는 섞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를 봐서는 조개가 지금 땅속에 많이 묻혀가지고 한 1m 이상의 지금 깊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크면은 2년 되면은 일본으로 수출 정도 나갑니다. 다만 이게 한 2배 이상이 됩니다. 밀려드는 짠물을 견디다 못해 일부는 폐사하고 일부는 염분도가 적은 강 상류로 몸을 숨긴다.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부터가 바다인지 구분하기 힘든 지금 그저 제첩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수밖에 없다. 종일 모래를 긁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제첩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는 것일까? 역류하는 바닷물을 피해 쫓겨가고 자취를 감추는 건 벚꿀도 마찬가지. 벚꽃이 필 때 가장 맛있다고 지어진 이름 벚꿀. 대한민국에선 오직 섬진강에만 남아있다. 잠수부가 직접 내려가 바위에 붙어 사는 벚꿀을 캐는데 예전엔 한번 작업을 할 때마다 그물이 끊어질 듯 한가득 올라오곤 했단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물속에서조차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무거운 납덩어리에 짓눌려 몸도 무겁지만 점차 사라지는 벚꿀 때문에 마음 역시 천근만근.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던 섬진강은 이제 물속에 쌓인 부유물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물론 오염 때문이며 인간들의 이기로 너무 방치해온 탓이다. 더욱 심각한 건 유기오염의 지표 종밋. 종밋은 족사라고 불리는 부착기로 결속해 빽빽하게 정착하는데 강바닥에 모래와 진흙을 매트처럼 다져놓고는 독성이 있는 유기물을 침전시키고 산소를 없애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산란 양이 많은 데다 성장까지 빨라 한번 침략당하면 급속도로 강속 환경을 파괴하니 기골이 장대한 벚꿀도 속수무책. 게다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부터 기생하는 따개비까지. 바다 생물들의 영역 침범에 강에 사는 생물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몸을 내어줄 뿐이다. 벚꿀과 제첩이 넘쳐나던 자리엔 따개비와 종민만이 종족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벚꿀의 개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건 어민들의 한숨뿐. 배가 기울 정도로 묵직하던 그물엔 과연 지금이 제철인가 싶을 정도로 적은 양의 벚꿀만이 체면을 세우고 있다. 잠수부가 올려보낸 벚꿀들을 손질하면서도 한숨은 끊이질 않는다. 망치로 폐사한 벚꿀 껍데기를 쳐서 다듬고 나면 정작 상품이 될 만한 벚꿀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들이 벚꿀을 캐는 위치도 해마다 상류로 올라간다. 더욱이 요즘은 불가사리까지 늘면서 강속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섬진강이 점점 바다가 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어민들이다. 우리 그 지리산에서 이 민물 오고 내려오는 그 좋은 물 오고 바닷물 오고 이거 교류되는 지점에서만 이것이 서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맛 자체도 다른 굴과 틀리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다른 굴에 비교를 해본다면 몇 배가 많고 작년 다리고 올 다리고 그래요. 작년에 이거
예를 들어서 3마리 낳을 것 같으면 올해는 지금 1마리뿐이 안 낳는 계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양이 줄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파다 비스덕에 자꾸 없어지니까 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네요. 바닷속 사정이요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이쪽에가 거의 벚굴만 이렇게 많이 강굴만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김장굴을 하는 종굴이라고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하나씩 벚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틀리네요. 차가운 겨울바람과 봄물 속에 눈물어가던 남도의 맛, 벚굴. 이제 더 이상 포실하게 살오른 우윳빛 벚굴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